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Desde el hondo crisol de la patria se levanta el clamor popular.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Todo Chile comienza a cantar, recordando al soldado valiente, cuyo ejemplo lo hiciera inmortal. 내가 왕년에 말이지 라고 시작하는 그런 발언치고 쓸만한 발언 별로 없죠. 네. 과거에 얽매여 산다는 것은 그만큼 비극적이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과거를 반추하지 못하면 미래 또한 담보하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함께 나눴던 그런 우정만큼이나 함께 뜨겁게 불렀던 그런 노래, 함께 했던 운동, 이런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뭐라 그러나, 국민TV판, 그 시절 그 노래를 아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어디에서도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우리 민중가요에 대한 이야기, 노래와 그런 시대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정민갑의 이물의 행진곡, 오늘도 그래요, 대중음악 의견가 서정민갑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노래가 급사 그리스 민중들의 노래처럼 들리는 건 또 왜일까요, 기분이? 그리스. 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그 민중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한 16년 전, 17년 전이 생각나네요. 네, 그리스 국민들이 못 나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아주 단편적인 싸가지 없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스 노동자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부패한 관리, 정권, 소위 말하는 그 지도층을 만났을 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민중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가를 그리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의 이제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힘있게 역사의 반전을 좀 준비해줬으면 하는 그런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싶네요. 그리스인민들, 당신들 탓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꼭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서정민갑의 이물의 행진곡, 오늘 지금 계속 요즘에 80년대 음악들 얘기를 해주겠는데 오늘 어떤 걸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노래 모임 새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래 모임 새벽. 네. 민주주의와 만세라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만세. 예, 85년에 만들었던 테이프인데요. 네. 그 테이프에 수록됐던 곡들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노래패 새벽. 민중문화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당시에 제야 문화단체 노래분과였죠. 그랬죠. 네네. 자, 얘기 풀어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노래 모임 새벽에 또다시 들을 빼앗겨 실황을 틀어드렸었죠. 또다시 들을 빼앗겨. 그래, 노래극이요. 네네. 네. 그 녹음 실황을, 공연 실황을 이제 틀어드렸었는데, 네. 그 이후에 노래 모임 새벽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공연이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새벽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테이블 하나를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게 바로 이 민주주의와 만세 네. 테이프인데요. 네. 멤버들이 이제 고정 멤버들은 아니고요. 네. 밖에 있었던 멤버들을 데려다가 비정규 멤버처럼 꾸려가지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 모임 새벽의 어떤 색깔이 강하게 담겨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 노차사처럼 당시에 많이 불려졌던 민중가요 일종의 컴필레이션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노래를 잘하는 민중가요 뮤지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노래가 좋구나, 좋은 노래가 정말 많았구나라는 걸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6곡 정도 골라봤습니다. 글쎄, 그 노래패 새벽이 이제 멤버들이 부족한 상태였군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멤버들이 항상 뭐, 굳건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들쑥날쑥했었고, 또, 어디서 괜찮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새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노래 모임 새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또 다른 어떤 종교계 노래운동단체나 이런 곳으로 또 파견돼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새벽 활동을 좀 약간 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상시적인 노래패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업으로 하기에는 조직적으로나 하긴 뭐 대놓고 노래하고 다니고 그걸로 돈 벌고 그럴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겠군요. 네, 그렇죠. 그랬으면 아마 좋은 곳에 끌려가셨겠죠. 이제. 좋은 곳에 네. 네, 남산으로 네. 끌려갔겠습니다만. 공기 맑은 곳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첫 곡을 할까요? 네, 첫 곡은 좀 경쾌한 노래도 골라봐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라는 곡인데요. 네, 양성우 시인의 시에 네, 김용수, 그 당시 가명이었는데 네. 최창남 목사님이 곡을 붙인 그런 곡이죠. 네.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그렇습니다. 김용수라는 예명이 있었고 본명은 최창남. 그렇죠. 네, 지금 제주도에서 뭐라 그러나요? 쉬고 계신가요? 네, 쉬면서 또 이렇게 글도 쓰시고 네.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안양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노동자 문화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그리고 목회 활동도 하시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공부방도 만들고 해서 어린이들 거두기도 하고 노동운동, 빈민운동 그렇죠. 안양 네. 지역운동을 되게 많이 하셨던. 많이 하셨던 그래서 안양 지역의 어떤 운동의 어떤 중심축이기도 하셨었죠. 네. 그리고 노래운동계에서는 사실 이 최창남 목사님이 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네, 어떤 거냐면 당시에 노래운동을 주로 이끌었다고 하는 어떤 팀들은 노래모임 새벽 같은 네, 소위 그 대학을 졸업한 소위 그 지식인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묻어있는 노래패들이었는데 네. 사실 그 최창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빈민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노래 모임 새벽 스타일의 노래들이 오히려 노동자 대중들에게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라고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네. 그들이 직접 쓴 그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쉽고 자연스러운 노래들을 많이 만드셨죠. 자, 쉽게 얘기하면 먹물들의 시선이 아닌 현장의 그렇죠. 목소리 네네. 그런 것을 담으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 노차사 노래를 들려주면 별로 안 좋아했었대요,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먹물들, 대학생들 위주의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노래였다. 예, 그래서 그 최창남 목사님의 노래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그 노래들도 아마 이후에 소개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쉽고 뭐 가사도 쉽고 멜로디도 쉽고 그래서 이게 노래가 뭐랄까 전혀 어렵지 않고 좀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정말 보편적으로 누구나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의 장점이 있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다른 뮤지션이 만들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1980년대 민중가요 운동을 굉장히 살찌운 네.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노래패 새벽의 노래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들어보시죠.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얘기가 들어보겠습니다.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뱅이 등치고 애비 없는 아이들 주먹으로 때리며 콧노래 부르며 물장구 치며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순풍에 덫을 당듯이 어절시고 침묵의 바다 호박에 말뚝 박고 똥 싸는 놈 까문 개며 애변년 배타들고 콧노래 부르며 덩실덩실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전월부 떡 들고 덩실 춤춘다. 저 목사 한 손에 십자가 또 한 손엔 헌금통 비늘에 접도는 헌금의 액수라 찬송가 부르며 놀렐루야. 저 목사 배돼지 부얼룩 본인의 몸을 싣고서 어절시고 방석집으로
기생첩 옆에 끼고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내일이면 날새라네. 하늘엔 영광 덩실덩실, 땅에는 어쩌면 평화, 땅에는 비교적 평등, 예수님 땅치고 통독하신다. 그래요. 1절은 그 춘향전에서 따온 것이 분명한 것 같은 그런 가사였고요. 그죠? 네. 되게 민요적이죠? 네. 네. 그래서 뭐 말맛이 아주 살아있네요. 네, 근데 그쵸. 2절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 당시 목사, 아니면 최소한 열렬한 신도였을 텐데. 네, 아마 전도사 정도는 되는 네. 활동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 목사 한 손에 십자가, 또 한 손에 헌금통. 와, 믿음의 척도는 헌금 액수라. 아주 요즘 얘기로 치환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게 참 비극이죠. 요즘 얘기가 아니어야 되는데. 예, 엄청난 노래였습니다. 하긴 이거죠. 제가 이 노래 처음 들었던 게 농활을 준비하면서 테이블, 그 농활을 가기 전에 배워야 될 노래들을 그 테이블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요 기타도 있었습니다만 장구나. 장구, 네. 이런 걸로 그 전통 리듬에 맞춰갖고, 예, 이걸 중중물이라고, 자진물이라고 하네요. 이런 걸로 해서, 했었죠. 전월부도 손에 떡 들고, 우리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후에 이제 흑백사진이라고 하는 그 퓨전 국악적인 음반에 네. 그 윤도현 밴드의 목소리로 담기기도 했었죠. 아, 그렇죠. 그 네. 윤도현 밴드, 그러니까 리즈 시절의 윤도현 밴드의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음반이었습니다. 이게 1996, 7년 정도인가, 됐을걸요. 한 20년 가까이 되었던 네네. 그때 음반이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노래 부른 분은 이제 박미선이라는 분인데요. 예, 제가 뭐 소개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이분은 노차사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네. 갈 수 없는 고향 같은 예, 좋은 노래를 부르셨죠. 그 노차사의 어떤 대표적인 여성 가수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갈 수 없는 고향에서 나타나는 것은 포크 노래 창법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팥소리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선 씨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민요풍의 선율을 잘 소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지금 빨리 검색을 해봤어요. 갈 수 네. 없는 고향, 노차사의, 갈 수 없는 고향인데, 이거죠. 그러니까, 목소리? 그렇죠. 쓸쓸한 내 맘에도 불이 지네. 아하. 노래 정말 잘하시고. 아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네. 상당히 그 포크적인 네. 순수한 그런 목소리인데, 판소리를 배워서 전화부두 손에 떡들 같은 노래들 부르기도 했었군요. 그렇죠. 저는 문득 갈 수 없는 고향을 들으니까, 네. 갑자기 Yesterday Once More를 불렀던 팀이, 아, 카펜터스. 네, 카펜터스의 그 여성 보컬리스트의 그 어떤 그런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 카렌 카펜터. 예, 생각나네요. 아, 이런 목소리? 예, 참 좋죠. 아까워요. 제가 선배님이시죠, 그렇죠? 네네. 이분은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만 참 대단한 내공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군요. 그렇죠. 저희가 공연이나 이 당시 테이블 들으면서 몇 번 마주쳤는데 네. 음악으로 참 정말 노래를 잘한다. 나중에 한번 네. 뵈면은 꼭 술 한 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따라드리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다음 노래 소개시켜 주시죠. 네, 다음 노래는 민중의 아버지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당시에 신림동 낙골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빈민가에 가까운 그냥 달동네라고 네,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달동네에서 이제 빈민운동을 하셨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홍겸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연세대 신학과 학생이었죠. 네. 그분이 만든 노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빈민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노래를 만드시고 이제 돌아가셨고 네. 원래 제목은 민중의 아버지가 아니라 혀 잘린 하나님이었죠. 혀 잘린 하나님. 네. 네.
그래서 뭐랄까요? 도발적인 제목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조차도 무기력한 어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담은 그런 노래인데, 네. 네. 이 노래가 이제 민중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김홍겸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 노래 모임 새벽을 이끌었던 문승현 씨가 편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는 박연선이라는 분이 불렀는데 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홍겸 씨처럼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 음반을 프로듀싱 하셨던 문승현 씨는 이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셨고 네. 정말 그 일찍 돌아가신 걸 정말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애절함이 있는 목소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박미선 씨 목소리는 정말 예쁜 목소리인데 네네. 이 박연선 씨 목소리는 사람을 그냥 콕콕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는 목소리고 네. 좀 사후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왠지 일찍 죽을 것 같다. 아. 예,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실제로. 정말요? 예, 그리고 당시에도 활동할 때도 몸이 그다지 좋지 않으셨었대요. 그때 어딘지 모르게 대단히 그 예민하고 연약하면서도 예술가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네. 그러니까 문승현 씨 말에 의하면 프리다 칼로 있죠. 네네. 예.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였으며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여류 화가. 그렇죠. 네, 트로츠키, 망명 중이었던 레온 트로츠키와 깊은 관계에 있었던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예, 네. 지금은 한국에서 전시회가 네, 하고 있습니다. 열리고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처럼 굉장히 여성 아티스트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는 그런 분이었는데, 네. 이 앨범에 이제 몇 곡의 노래를 남기시고 돌아가셨죠. 아, 그렇군요. 네. 자, 민중의 아버지, 또 일명 혀 잘린 하나님으로 알려졌었던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 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다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다 가엾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참 처연하죠. 네. 아니, 별로 꾸미지 않은 그런 목소리고요. 그렇죠? 뭔가 선머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목소리이기도 한데 매우 정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짠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게 있죠. 네. 이게 눈물이 날 정도인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군요. 네,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중의 아버지. 작사, 작곡을 하신 이 연세대 신학과 학생. 이분 자체도 사실 이걸 머리에서 이 노래를 지은 게 아니라 빈민 속으로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에서 가장 소외된 그런 철거민 달동네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삶을 네. 현대에 있어서 다시 살려고 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도시로 무작정 밀려 들어온 도시 빈민들에게 삼박자 구원론을 설파하면서 대형교회로 성장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욕망을 부추겼을 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신림동이라든지 낙골 네. 이런 달동네 빈민촌 이런 쪽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 관악구 쪽에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할 수 있는 힘들이 또 축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뜻을 품고 자기 청춘을 불살랐던 분들이 더 이렇게 세상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라 푸른 소라의 시인이었던 박영근 시인도 그렇고요. 그렇게 그야말로 어떤 분들은 고문에 의해서 어떤 핍박에 의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병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민중 스스로 낮은 자세 민중이 됨으로써 고난을 함께 했었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 일찍 돌아가신 그런 선배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 노래에서 편곡은 문승현 씨가 당연히 하셨는데 연주도 문승현 씨와 이연관 씨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하셨고 그런데 건반, 네. 건반은 또 문승현 씨가 직접 치셨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 노래의 경건한 분위기를 건반으로 좀 살리고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다음 곡은 선봉에서라는 곡인데요. 선봉에서. 네. 누가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80년대 이제 운동권 대학생들 사이에서 꽤 불려졌던 곡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유사한 제목의 선봉에 서서라는 곡도 물론 있었지만, 그 힘찬 행진곡 풍의 분위기로 굉장히 그 집회장에서 두들기듯 하는 거친 소리로 시작되는 노래이고요. 네. 그 전진가 등의 노래와 함께 어떤 단조 행진곡 형식으로 어떤 힘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하지만 또 비장한 분위기가 숨겨지지 않는 그런 곡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선봉에 서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노래가 아니고 그냥 선봉에서라는 곡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남자 합창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담았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보자. 선봉에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자. 선봉에 서서가 아니라 선봉에 서입니다. 네, 파일 이름은 선봉에 서서라고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선봉에 서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지금 태연
자, 이 노래였군요. 네, 노래였습니다. 선봉에선 내 친구야. 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뭐라 그러나, 세련된 그런 것보다는 그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저 직선적이기도 하고요. 예, 투박하기도 이제 하고. 오늘 헤어져도 새벽에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예, 오늘 밤 늦게까지 싸웠지만 새벽에 다시 만나서 또 싸우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엄청난 결의를 내뿜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약간 네. 군가풍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많이 그렇죠. 부르기도 했었고 네. 예. 그야말로 전경들이랑 대치했을 때 부르기도 했었던 노래예요. 뭐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예. 네. 일촉즉발의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노래패 새벽. 그 당시에도 노래패라는 노래 분과라고 했었죠 아마? 노래 모임 새벽이었죠. 노래 모임 새벽이었나요? 그러니까 네. 민문연의 노래 분과, 노래 모임 새벽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멤버들 중에서 문승현 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후에 그 음악계 계속 남아서 음악을 계속 하신 분들이 또 계셨나요? 일단 안치환 씨가 노래 모임 새벽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윤선혜 씨도 예, 윤선혜 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노차사 대표를 하셨던 김보성 씨, 김보성 씨, 그리고 문승현 씨의 동생인 문대현 씨. 광야에서 동지를 위하여 작곡하셨던. 네, 그리고 이후에 뭐 영화음악 같은 것도 꽤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뭐 정교조 쪽으로 가서 활동하시거나 그랬던 이현관 씨라든지 이현관, 네. 그랬던 분들이 계셨죠. 예. 네.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그러신가요? 네. 이현관. 그래요. 이런 분들.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야, 니들끼리만 아는 내용이고, 우린 잘 모르는 내용이다, 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이, 보이던 데서 또는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민주화 운동을 음악적으로 떠받치기도 했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름은 모르지만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 할 만한 그런 노래를 이제 만드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영관 씨 같은 경우는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를 백두. 만드는 네. 예, 정말 잘 가오 그대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저 스케일 큰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네. 참고로 이 음반은 당시에 뭐 녹음실 같은 데서 녹음을 한 게 아니고 그 성문박 교회에서 네. 작업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네, 교회 지하에 이제 공간에서 정말 약간 조악한 녹음기를 갖다 놓고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성문박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인영진 목사였어요. 나중에 한나라당의 뭐 윤리위원장을 하셨던 그 임명진. 네, 그렇죠. 80년대 기독교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분 밑에서 이제 이후에 경실련에서 일하셨던 분이 함께 여기 계시기도 했고, 네. 경실련 사무총장을 했던 신철영 씨가 네. 이제 교회에 같이 계셨는데 이때 뭐 야학이라든지 뭐 노동운동 쪽에 이제 연관을 맺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후에 노차사 대표를 하신 김보성 씨가 여기 성문박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섭외가 돼서 여기서 이제 지하실 빌려가지고 테이블 녹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패 새벽의 민주주의의 만세, 새벽 고유의 색깔보다는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민중가요들을 또 한번 정리해 놓은 가수들도 아웃소싱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앨범 소개를 그때 앨범이라는 표현 노래 테이프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테이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래는 뭘까요? 다음 노래는 그 유명한 타는 목마름으로인데요. 네, 김지아 씨의 이성현 씨가 곡을 붙인 명곡이죠. 네, 연세대 학생이었나요? 이성현 씨도 학생이었죠. 네. 그래서 이 노래는 뭐 워낙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오늘은 이때 녹음을 하셨던 분이 김삼현 씨예요. 김삼현. 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이분의 목소리를 소개했었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노차사 2집의 이산화에 부른 정말 그 새소리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이 노래를 이제 여기서 불렀는데 반주의 기타만의 편곡으로 굉장히 절절하게 잘 불렀기 때문에 어떤 감동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게 이제 1985년쯤에 나온 테이프입니까? 네, 그렇죠. 네, 1985년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에
83학번이니까 대학 3학년이었던 그렇죠. 네, 김사면 학생이 불러주는 타는 목마름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가는 목마름으로 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노여움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가는 목마름으로 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가는 목마름으로 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예, 계속 이어듣습니다. 땅의 사람들이란 노래인데요. 박치음, 네, 박용범인가요? 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박치음의 노래입니다. 속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땅의 사람들, 그래요. 이 신디사이저에서 난 그 30년 전 신디사이저는 지금만큼 발달된 악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원이 그렇게 그 많지도 않고 음원 자체의 그런 느낌도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만 경건한 느낌을 주는 이 올겐 소리, 그렇죠. 이 소리 많이 썼었습니다. 신디사이저로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파이프 오르간인데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냈는데 좀 이상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소리입니다만 하여튼 경건한 그런 소리였어요. 그렇죠. 이 노래가 이제 어떤 찬송가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네. 맞춰서 어쨌든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땅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노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박치흠 씨가 만드셨죠. 네. 그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이분은 반전반할까라든지 내 사랑 한반도 같은 노래를 만들면서 반전 반할까 나사랑 한반도. 아이고 노래 제목 자체도 상당히 민족적인 그런 노래 그 제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외모부터도 약간 남성적인 아, 그래요? 선이 굵은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 네.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80년대 초반에 당시 운동권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굉장히 네. 또 오랫동안 불려진 노래를 많이 만드셨죠. 박지훈님은. 네. 이 후에 그 안혜경 씨와도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순천 쪽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아하. 예, 음악 관련한 일들을 계속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말에는 그 미안해요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만들고 그 프로젝트도 함께 하시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 음반도 냈었죠. 형루망운이라고 하는 아, 예. 네, 뭐랄까요. 지나온 80년대를 돌아보는 그런 느낌의 음반도 작업을 하셨었고. 혁노망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혁누망운. 혁누망운. 아, 제가 그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뜻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서피동파는 서양엔 피자, 동양엔 파전 이런 뜻인 거고 하로동서는 여름에 화로 그리고 그 동선 겨울에 부채 뭐 이런 뜻인 텐데 뭐죠? 혁은 왠지 혁명일 것 같고요. 네. 망원은 뭐 그리워하는 어떤 구름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네. 이후에 또 이번에 곡을 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땅의 사람들의 이제 남성 보컬은 또 신현중 씨가 그 보컬을 부르셨는데 네. 이분은 그 성대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노차사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그래요? 네, 그래서 노차사에서 그 소다 푸른 소다를 부른 게 아마 이분의 목소리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잠들지 않는 남도도 아마 이분이 부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잠들지 않은 남도의 목소리는 확실히 이 두 노래는 모두 안치환 씨가 작곡한 건데 노차사에서는 안치환 씨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글쎄요, 왜 그랬을까? 안시환 씨는 그때 이제 짬밥에 밀렸나? 글쎄요. 네. 예. 근데 뭐 이런 자기가 만든 노래는 자기가 부르는 것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때 그러지 못했다라고 안치환 씨가 그때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그런 회상이라고는 할까요? 예, 그런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어떤 70년대 민중가요나 80년대 민중가요에서 특히 80년대 초반의 민중가요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건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 지금의 민중가요에서는 사실 이런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좀 많이 힘든데 네. 네. 정말 어떤 지고지순하고도 순결한 그런 네.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곡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나 잡티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은 그 순수 그 자체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지하다 못해서 너무 진지해서 주의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그런 이제는 손발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가사와 이런 곡을 만들기도 힘든 그런 거지만 분명히 80년대 초중반 전두환 정권 아래서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했던 타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군무독재 그 치하에서 그런 경건하고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됐던 노래도 그런 노래를 만들어졌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당시 운동 진영의 에토스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소개시켜 주시죠. 마지막 곡은 이 세계 절반은 나라는 곡인데요. 네. 네, 외국 곡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김문환이라고 하는 지금은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아마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문환. 네. 당시 기독교 쪽에서 노래책을 많이 만들어서 내놓기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크리스찬 아카데미 쪽 관련해서 예. 네, 그분이 이제 번안해서 가사를 붙였고요. 노래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연선 씨가 네. 박미선 씨, 신현중 씨와 함께 불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이후에 이제 안치환 씨가 민중가요 리메이크하면서 네. 다시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원래는 그 여성평등에 대한 그런 노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떤 내용을 떠나서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또 처연하기도 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당시에 많이 불려졌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이 노래를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자, 이 세계 절반은 나. 네. 김문환 번안, 로스 멜리온 작곡, 박연선, 박미선, 신현중 그리고 합창은 함께 하는군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사실 이 민주주의의 만세에서 제가 오늘 소개하지 네. 못한 곡 중에서도 재밌는 곡들이 몇 곡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새벽에 그날이 오면 네. 명반이죠. 새벽의 네. 명반. 그날이 오면 소개할 때 한 두 곡 정도의 노래를 더 함께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곡을 소개하면은 그 명반에서 소개할 노래들이 좀 빠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명반은 또 다음번에 또 아하, 이어서 예,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개하는 서정민갑의 이묘한 행진곡. 네, 오늘 시간은 좀 빨리 끝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세계 절반은 나 들으면서 서정민갑 선생과 작별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세계 절반은 나 듣겠습니다. 네. 이 지구상의 절반의 사람 내 이름 바로 그것 커다란 창고 가득 찬 곳이 나와는 너무 머네 꿈주려 우는 아이 위하여 먹을 것 찾아 애를 썼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보네 이 세계 절반은 밤새와 함께 고통했지만 내 사랑 떠나갔네 아침에 밝고 찬란한 햇살 아무런 소용없네 너무도 쓰린 아픔이 나요 내 눈엔 눈물마저 말랐네
이 세계 절반은 나 많은 사람 오고 가지만 그대로 지나치네 더 많은 재물 모으는 일이 저들의 관심일 뿐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외면하지 말아요 나 여기 당신 곁에 있어요 이 세계 절반은 나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